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학생들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한 스쿨버스. 잠시 후 버스는 승객을 모두 픽업 후 학교로 향한다. 그런데 그때 열차가 시속 111km의 속도로 건널목으로 달려오고 있었고, 철도 건널목에는 버스의 일부가 걸쳐 있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일 오전 시간이 되면 주로 버스나 열차를 이용해 출근을 하는데, 학생과 직장인 등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동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곤 한다. 특히 열차의 경우 지하에서 나와 지상으로 운행할 때 빠른 속도와 무거운 무게로 인해 사고 위험이 큰 편인데, 자동차 통행로와 겸용으로 사용되는 철도 건널목의 경우 간혹 차량이 건널목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 그 위험이 더 큰 편이다. 1995년 10월, 당시 미국 일리노이주의 캐리라는 지역에는 캐리그로브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여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노란색의 스쿨버스를 이용해 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10월 25일 오전 6시 15분경 차고로 모여든 버스 운전기사들은 이제 버스 운행을 위해 차에 오르고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로브고교가 속해 있는 155학군으로 가는 기사는 출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그들은 재빨리 대체기사를 찾기 시작했지만, 아침 일찍 갑자기 새로운 기사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결국 안전요원 중 한 명이었던 패트리샤가 대체기사로 운행을 하기로 한다. 패트리샤는 이전에 해당 경로를 운전해 본 경험이 없었지만 버스 운전 경험이 있었고, 이미 운행 예정 시간보다 20분이나 늦어진 탓에 더 이상 선택권이 없어 그에게 운행을 맡기게 된다. 오전 6시 35분경 빠르게 차량 점검을 마친 패트리샤는 차고지를 출발해 첫 번째 학생을 픽업하러 떠났고, 잠시 후 7시경이 되었을 때 모든 학생을 태운 버스는 학교로 향한다. 같은 시각 인근에 위치한 크리스탈 레이크역을 출발한 6량의 열차는 알곤킨 횡단보도와 유니온 퍼시픽 철도가 겹치는 건널목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 스쿨버스 또한 해당 건널목에 다다라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건널목에 도착한 버스기사 패트리샤는 우선 차를 정차해 좌우를 살핀 후 건널목을 건넜는데, 바로 그때 선로를 건너자마자 신호등이 빨강색으로 바뀌었고, 이에 패트리샤는 급히 차를 세운다. 그런데 이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학생들은 버스 후미 일부가 아직 선로 위에 있는 걸 보았고, 이에 패트리샤에게 아직 선로에 있다며 이동하라고 소리쳤는데, 하지만 패트리샤는 단순히 떠드는 소리로 알고 듣질 못한다. 같은 시각 당시 열차를 운전하던 다스는 이미 저 앞에 보이는 버스의 존재를 감지하여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브레이크를 잡을 준비를 했는데, 하지만 아직 거리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 다스는 버스가 금방 선로를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시 버스의 후미는 불과 7cm가량 레일을 침범해 있는 상태였지만, 열차의 경우 레일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1m씩 돌출돼 있었기 때문에 레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열차와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다스니 불과 150m 앞까지 다가왔을 때 여전히 스쿨버스는 미동이 없었고, 이에 당황한 다스는 경적을 울리며 급히 비상브레이크를 작동시켰지만, 그때는 이미 시속 97km의 속도로 버스와 충돌하기 직전이었고, 그렇게 버스는 그대로 튕겨나가 버렸다. 열차의 충돌로 버스의 후미가 180도 회전하며 빠르게 날아갔고, 버스에 타고 있던 탑승객 중 4명은 단 몇 초 만에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그리고 날아간 버스는 선로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지점에 멈춰섰고, 버스 안의 인원들은 모두 부상의 정도가 심각했다. 사건 이후 조사 결과 우선적인 원인은 운전기사에게 있었는데, 당시 운전을 했던 패트리샤는 정지 신호를 보고 멈춰섰을 때 선로와의 거리를 정확히 가늠하지 못해 버스 후미를 레일 위로 침범시켜 사고를 유발했는데,
사실 그보다 더 큰 원인은 따로 있었다. 사고 현장은 이미 사건 발생 이전부터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선로와 신호등 간의 폭이 굉장히 좁게 형성되어 있고 현장에 설치된 신호등의 위치가 잘못 배치되어 있어 긴 차량이 빨간불에 멈춰섰을 때 높은 확률로 선로를 침범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고 발생 6초 전에 이미 차량 신호가 초록불로 바뀐 상황이었지만 패트리샤는 버스 내에서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신호가 바뀐 것을 보지 못한 채 자리에 머무르다 사고를 당했다. 결국 버스에 타고 있던 36명의 사람들 중 초기에 밖으로 튕겨나간 4명의 인원들과 추가로 3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세상을 떠났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나머지 29명은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두개골 골절 등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다. 그리고 스쿨버스에 탔던 학생 중 1학년이었던 브라이언 마리노는 사실 버스 뒷좌석에 앉는 버릇이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버스에 탑승해 곧장 뒤쪽으로 향하였는데 그날따라 쌍둥이 형제인 친구들이 앞쪽 좌석으로 그를 데리고 가 같이 앉게 되면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으로 버스와 충돌한 열차에서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당시 열차를 운전했던 다스는 인터뷰를 통해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상황이 꿈에 나온다며 너무나 고통스러워 몇 년을 술로 밤을 지샜다고 한다. 사고 바로 다음날 제기된 소송은 약 9년이 지난 2004년이 되어서야 전부 마무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총 2,730만 달러가 지급되었고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교통부, 고속도로관리국, 철도청 등 교통 관련 기관들에게 각각 개선 사항을 통보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155학군의 버스 노선은 전면 보완되어 철도 선로를 가로질러 가는 경우를 기존 70%에서 10%로 감소시켰다. 한편 사고 발생 11년이 지난 2006년에는 1995년 당시 사고가 났던 지점에서 같은 학교 학생이 자전거를 타다 동일한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날은 하필 10월 25일로 앞서 발생한 스쿨버스 사고와 동일한 날짜였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